그동안에 살아온 거는 기술 명장이 했다 보면 네. 앞으로의 삶은 인간 문명이 되겠다. 저는 뭐 부라 이런 거 많지 않으니까 내가 가진 능력을 사람한테 많이 줘서 전달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남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인간 명장이 되고 싶다가 바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휴먼인천 이나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정비 명장 박병일 명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의 시작은 우리가 평소에 좀 궁금했던 부분들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기차 시대가 빠르게 온 만큼 자율주행차 시대도 빠르게 열렸습니다. 완성에 가까워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사람의 개입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명장님이 보시기에는 자율주행차,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까요? 네.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있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앞으로는 5단계가 돼야만이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자동차가 이제 안전까지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고요. 네. 현재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이제 테슬라, 미국의 테슬라가 자율주행차가 굉장히 수준이 왔다 하더라도 네. 보통 그분들은 3단계라고 하는데 우리 네. 전문가가 볼 때 2단계예요. 2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아직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차선을 따라간다든가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준다든가 이런 기능들이 1단계고 네. 2단 같은 건 이제 핸들까지 조향까지 놓게 되면서 이제 갈 수 있는 거고, 그래도 그것도 완벽하게 안 찍거든요. 네. 원래가 자율주행차가 되려면 인공위성이 한 3대 정도 떠 있어야 돼요. 인공위성이 떠서 그 신호를 정확히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레이더나 나이더나 이런 그 카메라 기술들이 뭐 우리가 이물질 낀다든가 뭐 안에 접촉부가 생긴다. 그러면 걔가 판단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아니, 우리가 사고가 바로 있을 수 사람이 있고. 네. 운전하다가도 깜빡 잘못 보면 그냥 사고 나는데 네. 그 카메라를 믿고 우리가 그거다 100% 맡긴다? 이건 안 되는 거죠. 만약 이 카메라가 안 되면 이 카메라가, 이 카메라 안 되면 이 센서가, 그걸 다 뭐 어떤 조건이든 간에 악조건이 되더라도 살아있는 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는 5단계가 되는 거고, 네. 지금은 2단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는 가는 건 맞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사람이 운전하는 게 그래도 네. 전방주의 잘하고 법 잘 지키고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인데, 아직은 그걸 너무 믿고 과신하거나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인천 방송에 내 처음으로 얘기해 주는 건데 네. 이거 하나요. 네. 지금 와샤액이 네. 이제 메탄올에서 에탄올로 바뀌었잖아요. 네. 이게 왜 바뀌냐? 그 법을 제가 바꾼 거예요. 메탄올이 그동안에 한 50년 동안 독성인데 그걸로 와샤액을 뿌리고 다녔잖아요. 독곡물이거든요. 독곡물을 내가 마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취재를 한 거예요. 그때 옥시 사건이 났을 때하고 비슷하니까 네. 네네. 환경에 굉장히 예민할 때예요. 난리 났어. 환경부가. 다음날 뉴스 나갔더니 뭐 그냥 환경부 국장이 나와서 메탄올 독성인데 저희가 바꾸겠습니다. 이래서 법이 바뀌었어요. 에탄올로. 근데 에탄올이 딱 바뀌고 나서 내가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왜 독곡물 안 마시게 했다 그래서 큰 기여를 또 했는데 하셨어요. 네. 아니 가만히 보니까 에탄올은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해볼 때 에탄올 휘발성이거든요. 네. 불이 붙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근데 에이 아니지, 대기업들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불이 붙겠어? 라고 했는데 그게 퇴근할 때마다 가슴이 뭔가 꺼림칙이 남는 거 있잖아요. 찜찜해서. 네네. 그래서 내가 다음날 와색을 전부 수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불을 붙여보니까 다 붙는 거야. 모든 에탄올에서요? 모든 와색 에탄올이. 이게 뭐지? 그럼 정말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한 거죠. 지금 와색도 불이 다 붙을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럼 불 안 붙는 와색을 내가 개발하겠다. 네. 해서 제가 이제 한 2년 넘게 해서 제가 만들었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현장에 나와 있고 사람들이 그거가 있으면 그게 정답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약간 정답을 안 보는 거예요. 네. 저거 분명히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을 거야. 또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장점은 네네. 잘 살리고 단점은 내가 해야겠다. 왜 이 얘기를 자꾸 이런 거 하냐면, 유학파야 되고 좋은 대학 나와야 돼, 스카이 나와서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무슨 학위를 받아야 되고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기 일에 몰두해서 거기서 뭔가를 이루면 누구나 성공하고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국가에도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희망을 주는 거가 되지 않냐. 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사실은 열심히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좀 계속 듣다 보니까 과연 명장님의 첫 차는 무엇이었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명장님의 첫 차는 무엇이었나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그 도급을 했기 때문에 네.
포터였어요. 지금 포터가 아니라 이제 12인승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기아에는 봉고, 현대는 영국 차를 수입해다가 조립한 게 있어. 포터가 첫 번째 차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차는 승용차, 이제 승용차 때 맵시나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나타였고, 그 다음에 그랜저였다가, 그 다음에 세이블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차 계속 바뀌었죠. 지금은 이제 BMW 타고 네. 다녔죠. 네. 보통 차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차에 이름을 붙이기도 하거든요. 네. 명장님도 차에 이름을 붙이신 적이 있으신지? 네. 아니 저는 이제 네. 자동차 자체가 저한테 연구 자료예요. 차를 네. 바꿀 때가 네. 왜 내가 그 당시에 소나타를 사고 뭐 했냐면 그 차 시스템을 알려고. 네. 자, 고객 차 가지고 실험할 수는 없잖아요. 네. 다 내 실험차예요. 그러니까 네. BMW 화재도 내가 빨리 바뀐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BMW 520 불나는 화재차를 타고 있었거든. 네. 그 내 차 가지고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걸 찾았잖아요. 내가 타는 차는 거의 대부분 내 실험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돼요. 내가 좀 궁금하고 테스트해보고 싶은 차를 네. 선택하실 네, 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은 키워드 시간입니다. 명장님과 관련된 몇 가지 키워드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키워드가 자격증입니다. 제가 알기론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공부하셔서 자격증 개수가 10개가 넘는 걸로 아는데 어떤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하신 건가요? 대학을 내가 마흔에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네. 동생들 학교 다 보내주고 십자가 보낸 다음에 제가 마흔에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마흔, 약간의 제가 학력의 콤플렉스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뭘로 메꿨느냐? 자격증. 자격증 일단 많이 따자. 남들보다. 네. 하다 보니 자격증은 몇 살까지 많이 땄냐면 53살까지 땄거든 내가. 남들은 40 넘으면 공부 안 된다 그러는데 난 53살까지 마지막 기술까지 따고 이제 기능장, 명장, 그래서 싹 그랜드스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책도 썼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강의를 하게 될 때 뭐 이런 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내가 잃어보지도 않고 그 얘기를 한다는 건 또 어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배우는 건 평생을 배워야 되는 거야. 이게 네. 보니까 내가 관심 있으면 그런 걸 내 눈에 보이는 거고 보니까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죠. 두 번째 키워드는 박앤장 기술로펌입니다. 박앤장 기술로펌은 어떤 곳인가요? 저한테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사건 사고 같은 거, 그다음에 뉴스 같은 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억울하게 차를 가지고 이렇게 그 메이커하고 법정 분쟁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언도 해주고 그랬는데 또 그렇게 저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헤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또 누가 소개해주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고 또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뜻을 모은 사람이 있었어요. BMW 장성택 명장이라고 있었고 네. 또 유춘 박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20대부터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꿈을 같이 우리 키워온? 가졌던 거고 네네네. 난 지금 우리 퇴임하면 말이야.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 많은 도움을 주자. 이렇게 네. 20대 때 30대 때 모여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그 친구들 퇴임했잖아요. 네. 그래서 박앤장 차량기술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3명이 모여서 이제 그 어떤 사건이 되면 같이 분석을 해보고 거기다가 이제 그 문제된 사람을 네. 봐서 법적으로 뭐 증인도 서주고 또 아니면 이거를 자료 감정서 같은 거 분석도 해주고 이래서 네. 이제 차량기술연구소 만들었죠. 네. 기술로 도움을 주는 네. 변호사가 그쪽에 잘 싸우도록 우리가 총알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이제 우리가 박앤장 차량기술연구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네, 갖고 있는 기술을 갖다가 봉사하는 거죠. 네. 네, 그런 겁니다. 네. 네, 명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자동차 정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새 자동차가 첨단 장치라든가 굉장히 많아졌죠. 옛날에 부품은 2만에서 2만 5천 개, 그러다가 지금 3만에서 3만 5천 개잖아요. 네. 그것을 다 같이 하나로 만드는 게 뭘까요? 볼트, 핀, 네. 너트잖아요. 네, 네. 근데 사람들은 그 볼트, 핀, 너트 같은 경우는 첨단 산업에 컴퓨터라든가 중요하게 하지만 볼트, 너트는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볼트, 네. 너트, 핀 하나에 생명이 달려 있는 거거든요. 왜? 핀 하나, 우리 옷핀 같이 생긴 거 하나 딱 끼었느냐 안 끼었느냐에 교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너트가 풀리면 볼트가 풀리고 볼트가 풀리면 부품이 풀리면 네, 네. 결국 자동차가 분해되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볼트, 너트, 핀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네. 부품이 뭐냐 그러면 전 타이어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네. 왜냐면 다른 것들은 고장나면 고치면 되는데 타이어는 가다가 혼자 터지거나 뭐하면 아무리 첨단 자동차도 수동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타이어를 뭐 신발처럼 생각하는 게 있는데 맞죠? 신발처럼 생각하는데 만약에 신발 없을 때 우리 뛰어다닐 수 있나요? 없죠. 산에 걸어 다닐 수 있나요? 네, 안 되자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뭐냐? 그러면 볼트, 너트, 핀이고 그다음에 안전과 제일 직결된 게 뭐냐? 그럼 타이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명장님께서는 자동차 정비 분야에서 이미 최고의 반열에 오르셨지만 앞으로는 어떤 명장이 되고 싶으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 내 가족과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와서 목표를 이뤘다는 기술 명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인간 명장이 되고 싶다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인간 명장이라는 게 뭐 다른 것이 아니라 후배들한테 책도 남기고 아까 좀 봉사, 그래서 내가 한국 마이스터연합회 봉사를 만들어서 지금 한 15년째 제가 봉사하고 있는데 저는 육지는 안 해요. 육지는 안 하고 다 섬으로만 다녀요. 인천에 49개 섬 있잖아요. 네. 다 기술자들이거든요. 한 1,500명 정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보람. 저는 뭐 부라 이런 거 많지 않으니까 내가 가진 능력을 사람한테 많이 줘서 전달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냥 남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인간 명장이 되고 싶다가 제 마지막 바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말이 있죠. 오늘 우리나라 최초 자동차 정비 명장 박병희 명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이 있으시다면 조금만 더 힘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